제사상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 3주기. 올해도 무사히 지나갔죠. 아들 내외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손주가 절하는 모습, 다 좋았는데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 그릇들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순이야, 수고했어. 그 한마디, 참 오래 못 들었어요. 거품 묻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설거지 물에 젖을까봐 잠깐 멈추고 화면을 봤죠. 친정 남동생, 철수, 문자였어요. 누나 이번 달엔 50만 원만 더 보내줘. 급해. 손에서 힘이 쭉 빠지더군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매달 30만 원. 30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1억 800만 원이에요. 제가 남편 몰래 친정 남동생에게 보낸 돈. 결혼하던 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보증을 잘못 써셨다고 하더군요. 빚이 얼마인지도 끝내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2해를 못 버티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뒤로 말을 잃으셨어요. 남동생 철수만 남았죠. 26, 취직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그렇게 30년을 흘려보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그랬어요. 우리 집안은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이야. 친정일로 말썽내지 마. 그 말이 귀에 콕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친정 이야기를 입에 거의 올리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친정 가는 건 하루, 시댁은 사흘. 남편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저도 그걸 당연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사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매달 30만 원은 생활비에서 조금씩 쥐어짜서 보냈어요. 국 한 그릇 덜 끓이고, 반찬 한 가지 덜 만들고, 제 옷은 3년에 한 번. 그렇게 모았죠. 남편은 몰랐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당연히 몰라요. 오직 저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 경로당 친구, 영자 언니만 압니다. 야, 순이야. 그렇게 혼자 짊어지고 살면 너만 죽어. 언니가 그러면 저는 늘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나 이미 죽은 것처럼 사는데 뭐.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며느리 지연이가 손주 연우 숙제를 봐주고 있었죠. 할머니, 제사 음식 맛있었어요. 연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할머니가 해준 거니까 맛있지.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러고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고맙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도로 내려갔어요. 아니야, 괜찮아. 설거지야 금방 끝나는데 뭐.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통장 하나. 남편 이름이 아니에요. 제 이름, 박순이. 결혼하고 처음 만든 통장이에요. 생활비 통장은 따로 있고요. 이 통장은 오직 한 가지. 친정 남동생에게 보내는 돈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통장입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42만 원. 남편 사망 후 받은 보험금 일부를 여기 넣어뒀거든요. 50만 원을 보내면 마이너스 8만 원이에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번 달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메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번 달 병원비는 어떻게 내죠? 무릎 주사도 맞아야 하는데, 혈압약도 떨어져 가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연금 92만 원, 관리비 15만 원, 병원비 약 10만 원, 통신비 3만 5천 원, 동생에게 보낼 50만 원, 합계 78만 5천 원, 남는 돈 13만 5천 원. 한 달을 이 돈으로 살아야 해요. 휴대폰을 들었다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또 내려놨어요. 누나 왜 못 보내줘?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철수야, 누나도 이제 힘들어. 이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30년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못 보낸다고 하면 동생이 뭐라고 할까요? 그럼 지금까지 누나가 보낸 돈은 뭐야? 이제 와서 놔버리는 거야? 이렇게 나올 게 뻔해요. 아버지 빚. 제가 다 갚겠다고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말을 했어야 했어요. 여보, 저희 아버지가 빚이 좀 있어요. 제가 조금씩 갚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랬으면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우리 같이 갚자. 이렇게 말해줬을까요? 아니면 친정 빚까지 내가 왜 떠안아야 해? 이렇게 나왔을까요? 결혼식 사흘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순이야, 미안하다. 내가 좋은데 시집 가는데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시댁에는 절대 말 안 할게.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긴 약속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30년. 단 한 번도 시댁에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도, 돌아가신 뒤에도, 이제 와서 말할 수도 없어요. 며느리가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우리 가족 돈을 친정에 보내셨다고요? 아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엄마, 왜 아버지한테도 말 안 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숨기고 또 숨기다 보니까 이제는 말할 타이밍도 사라져 버렸어요. 통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천장이 보이고 그 옆으로 남편 영정 사진이 보였어요. 여보, 나 힘들어. 소리내서 말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눈물만 옆으로 흘렀죠. 베개가 축축해졌어요.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동생에게 50만 원 보내야 한다는 생각. 이번 달 병원비 어떻게 마련하지? 며느리가 눈치챘으면 어떡하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결국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와서 묻더라고요. 순이야, 너 나한테 숨긴 거 있어? 꿈속에서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웃으면서 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휴대폰을 봤어요. 동생 문자가 또 와 있었어요. 누나 답 좀 해. 진짜 급해. 손이 떨렸어요. 은행 앱을 켰어요.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50만 원. 박철수. 확인. 송금이 완료되었어요. 잔액 마이너스 8만 원. 한숨이 깊게 나왔어요. 이제 연금 들어올 때까지 버텨야 해요. 거실로 나갔어요.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어요. 손주 연우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문이 닫혔어요.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갈게요. 저녁은 제가 사올게요. 그래, 조심해. 또 문이 닫혔어요. 집에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거실. 남편 영정 사진만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대답은 없었어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어젯밤에 못다 닦은 그릇들. 하나하나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30년.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할까? 동생은 언제쯤 제 손을 놓아줄까? 아니, 내가 먼저 동생 손을 놓아야 하는 걸까? 근데 어떡해요? 30년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끊어요? 거품이 손등으로 흘렀어요. 닦아내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었어요.
거품이 터지면서 사라졌어요. 내 인생도 저 거품처럼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이너스 8만 원을 메우려고 이것저것 아꼈어요. 버스 대신 걸었어요. 마트에서는 할인 스티커 붙은 것만 골랐어요. 고기는 한 번도 안 샀어요. 두부랑 계란으로 버텼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반찬이 좀 심심한데 괜찮으세요? 응, 나이 들면 담백한 게 좋더라. 또 거짓말이 나왔어요. 손주 연우는 학교 급식을 먹으니 괜찮고 며느리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니 괜찮아요. 저만 하루 두 끼를 심심하게 먹으면 됩니다. 국민연금 들어오는 날까지 사흘 남았어요. 사흘만 버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목요일 오후였어요. 경로당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누나.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친정 남동생 철수였어요. 철수야, 너 어떻게 여길? 누나 집 주소 알지? 한 번도 안 온 것뿐이야. 동생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수염도 안 깎고 옷도 구겨져 있고 무슨 일이야? 들어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철수야, 왜 연락도 없이 왔어? 누나, 나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무슨 일인데? 사업 하나 한다고 돈을 좀 빌렸는데 그게 다 날아갔어.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동생은 평생 이런 식이었거든요. 뭔가 하면 된다고 시작했다가 망하고 또 시작했다가 또 망하고. 얼마나 빌렸는데? 500, 500만 원? 아니,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 5천만 원을 어떻게 빌려? 누나, 이번엔 정말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사기당했어. 동생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누나, 나 이번 달 안에 500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는 조금씩 갚아도 된대. 제발, 500만 원. 어디서 구합니까? 제 통장에는 마이너스 8만 원이 찍혀 있어요. 국민연금 들어와 봤자 92만 원. 철수야, 나한테 그런 돈 없어. 누나, 시댁에서 받은 보험금 있잖아. 매형 돌아가시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거 다 썼어. 장례 치르고 빚 정리하고 다 나갔어. 거짓말이었어요. 보험금 일부는 아직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제 노후 자금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돈. 누나, 제발. 이번만. 진짜 이번만. 동생이 무릎을 꿇었어요. 철수야, 일어나. 제발 일어나. 누나 안 도와주면 나 죽어. 진짜로. 그때였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저 일찍 들어왔어요. 오늘 회의가 취소돼서.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멈췄어요. 무릎 꿇고 있는 동생을 본 거죠.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아, 이 사람은 내 친정 동생이야.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안녕하세요. 동생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대답은 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지연아, 미안한데 잠깐 나가 있어 줄 수 있어? 동생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 네. 그럼 저는 방에 있을게요.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동생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야, 시댁에서는 내가 너한테 돈 보내는 거 몰라.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좀 해. 누나, 그럼 도와주는 거야? 아니야. 나 진짜 돈 없어. 누나. 30년 동안 누나가 나한테 얼마 보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동생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철수야, 목소리 좀 낮춰. 아, 왜? 시댁 사람들 눈치 보여? 누나 아직도 그래? 철수야, 제발. 누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나 정말 큰일 나. 그래도 나한테 500만 원은 없어. 그럼 200만 원이라도. 제발 누나. 고개를 저었어요. 동생 얼굴이 확 일그러졌어요. 누나. 그럼 내가 시댁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야. 누나가 30년 동안 나한테 돈 보낸 거. 온몸에 피가 쫙 빠지는 것 같았어요. 철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도 살아야지. 누나만 살아? 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나 일주일 준다. 일주일 안에 200만 원 마련해. 안 그러면 여기 와서 다 말할 거야. 철수야. 누나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어. 쾅.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일주일. 200만 원. 어디서 구합니까? 보험금 남은 거 쓰면 돼요. 하지만 그러면 제 노후 자금은 끝이에요. 아니,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며느리가 들었을까요? 방에 있긴 했지만 거실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렸을까요? 30년. 누나가 나한테 얼마 보냈는데 시댁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야. 이 말들이 다 들렸을까요? 손이 떨렸어요. 안방 쪽을 봤어요. 문은 닫혀 있었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모르겠지. 모를 거야. 방문 닫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안방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며느리 눈빛이 이상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눈빛. 뭔가 알고 있는 사람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동생분이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근데 무릎 꿇고 계셨잖아요. 그냥 좀 힘든 일이 있나 봐.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또 혼자 남았어요. 거실 시계가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제 심장 소리 같았어요. 일주일. 200만 원. 머릿속에서 숫자가 빙빙 돌았어요. 남편 영정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 대답은 없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만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김치하고 계란밖에 없더라고요. 계란 프라이를 하고 밥을 했어요. 식탁에 차려놓고 며느리를 불렀어요. 지연아, 밥 먹어. 며느리가 나왔고 손주 연우도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저 배고파요. 그래, 어서 와서 먹어. 셋이 밥을 먹는데 며느리는 말이 없었어요. 평소에는 이것저것 묻는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엄마, 오늘 반찬이 왜 이래요? 연우가 묻자 할머니가 좀 피곤하셔서 간단하게 했어. 먹어. 며느리가 대신 대답했어요. 연우는 더 묻지 않고 밥을 먹었고 저는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란 프라이 한 입을 먹는데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물을 들이켰어요. 목이 막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체한 것 같아. 소화제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옆에 와서 섰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니, 오늘 피곤해 보이세요. 쉬세요. 며느리가 제 손에서 수세미를 빼앗아 갔어요. 그래, 고마워.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어요. 통장을 꺼내봤어요. 마이너스 8만 원.
일주일 후면 국민연금 92만 원. 보험금 통장을 꺼냈어요. 350만 원. 이걸 쓰면 되지. 하지만 이건 제 마지막 안전망이에요. 이걸 동생에게 주면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이 남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소리 내지 않고 오래 울었어요. 30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동생 손을 놓을 수 있을까?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영자 언니였어요. 여보세요. 순이야, 잘 들어갔어? 얘기 어떻게 됐어? 저는 시댁에 다 들킨 얘기까지 털어놓았어요. 언니가 한참 듣더니 그랬어요. 야, 이제 진짜 끝내. 더 못하겠다 해. 가족이 알았잖아. 잘 된 거야. 언니, 나 여기 더 못 있겠어. 왜 내 집인데 어딜 가? 언니 집 좀 가면 안 돼. 야, 오라니까. 뭐 그런 걸 물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가방을 꺼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대충 챙겨 넣었어요. 방문을 열고 나왔더니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잠깐 친구 집에 좀 다녀올게. 지금요? 응, 미안해.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는데 며느리가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언제 오실 거예요? 모르겠어, 조금 있다가.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아보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너희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그럼 왜 가세요? 지연아, 미안해. 조금만 시간을 줘.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 눈이 퉁퉁 부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69년을 산 여자 얼굴. 30년을 거짓말하며 산 여자 얼굴이더군요.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버스를 타고 영자 언니 원룸으로 갔어요. 언니 집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야, 여기서 자. 내가 소파에서 잘게. 아니야, 언니, 내가 소파에서 잘게. 닥치고 누워. 내가 너보다 언니야. 언니는 웃었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언니, 나 진짜 바보 같지? 바보가 아니라 착한 거지. 착한 게 바보랑 뭐가 달라.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자. 자고 내일 생각하자. 불을 끄고 누웠는데 낯선 천장, 낯선 방. 내 집 천장이 아니었어요. 아들 얼굴, 며느리 얼굴이 떠오르고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잘못한 건 나였는데 왜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언니가 김치찌개를 끓여줬어요. 먹어. 아무리 속상해도 밥은 먹고 속상해야지. 밥이 잘 안 넘어갔어요. 언니, 나 여기 며칠만 있다 갈게. 야, 그러지 말고 아예 살아. 나도 혼자야. 언니, 미안해. 미안하긴. 우리 사이에 무슨 미안이야. 언니가 장 보러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보는데 사람들은 다 바쁘게 출근하고 저만 멈춰 있는 사람 같았어요. 아들 전화, 며느리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을 용기가 안 났어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걱정돼요. 미안했지만 아직은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언니 벌써 왔나 하고 문을 열었는데 며느리였어요. 지연아, 너 어떻게 영자 어머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여기 계신 거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랑 얘기 좀 해요. 지연아, 미안해. 나 아직. 어머니, 제발이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도망만 다닐 수는 없겠다 싶었어요. 둘이 앉았어요. 며느리가 보온병에서 차를 따랐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차예요. 향이 올라오는데 눈물이 또 나려 하더라고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도요 사실 숨긴 게 있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뭐? 저도 친정에 돈 보낸 적 있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지연아, 너도? 네. 오빠 대학 등록금이요. 200만 원.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어요. 오빠가 재수하고 대학 갔는데 집에 돈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들킬까봐 무서워서 제 월급에서 몰래 보냈어요. 재훈 씨한테도 말 안 하고요. 재훈이가 아직도 몰라? 고개를 저었어요. 네. 아직도 몰라요. 둘이 눈을 마주쳤어요. 그때 저도 정말 무서웠어요. 시어머니 알면 쫓겨날 줄 알았어요. 지연아. 근데 어머니는 30년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저는 딱 한 번이었는데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연아, 내가 너한테 너무 무서운 시어머니였구나. 아니에요. 어머니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못난 며느리가 될까봐 무서웠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도 여자예요. 어머니 마음 조금은 알아요. 친정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근데 시댁 눈치 보이는 마음, 그 사이에서 혼자 앓는 마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저릿했어요. 지연아, 고마워. 어머니, 이제 그만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근데 재훈이가 화났잖아. 화낸 게 아니라 속상했던 거예요. 재훈 씨가 어젯밤에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나는 뭐 했냐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재훈이가 그랬어? 네. 울면서요. 나도 아버지처럼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고. 가슴이 또 뜨거워졌어요. 지연아, 나 집에 가도 될까? 당연하죠. 어머니 집인데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저도 처음으로 조금 웃음이 났어요. 근데 지연아, 동생한테 보낼 돈은 어떻게 해? 보내지 마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근데 동생이, 어머니 30년이면 충분해요. 이제 그만하셔야죠. 협박하는데. 협박당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 말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지연아, 고마워. 어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조금은 편해졌어요. 뭐가? 저도 숨기고 살던 게 있었잖아요. 오늘 어머니한테 말하고 나니까 조금 가벼워졌어요. 우리 여자들은 참 비슷하게 사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 우리 참 비슷하게 살았네. 둘이 웃었어요. 우리 앞으로 서로한테 숨기지 말자. 네. 어머니. 약속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재훈아. 엄마 걱정했어요. 미안하다. 엄마, 저야말로 미안해요. 그날 소리 지른 거. 아니야. 내가 화낼 만했어.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왔어. 어머니 저녁 드세요. 준비해놨어요. 셋이 식탁에 앉았어요. 연우는 학원에 갔대요. 밥을 먹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아버지 방 정리했어요. 남편 방은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그대로였어요. 왜 갑자기? 그냥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하나 찾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데? 아들이 안방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요. 아버지 책상 서랍 깊숙이 있었어요.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어요. 뭔데 그게? 아들이 노트를 펼쳤어요. 일기예요. 아버지 일기. 남편이 일기를 썼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엄마, 여기 이것 좀 보세요. 아들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2012년 4월 15일. 13년 전 날짜였어요. 남편 손글씨가 또렷했어요. 오늘 순이가 또 현금을 찾았다.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보니까 매달 30만 원씩 빠져나간다. 숨이 막혔어요. 처음에는 몰랐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남편이 알고 있었어요. 순이가 친정 동생에게 보내는 것 같다. 물어볼까 하다가 말았다. 순이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물어보면 순이가 괴로워할 것 같다. 그래서 모른 척하기로 했다. 순이는 착한 사람이다. 그 문장에서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친정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게 순이의 짐이라면 내가 같이 짊어져야 하는데 나는 체면 때문에 물어보지 못했다. 우리 집안 체면. 그 체면 때문에 내가 순이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다. 더는 못 읽겠더라고요. 노트를 덮으려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또 페이지를 넘겼어요. 엄마, 여기 또 있어요. 2015년 9월 2일. 오늘도 순이가 현금을 찾았다. 15년이 됐다. 순이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인다. 말을 걸어보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순이야, 나 알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될까? 아니다. 그러면 순이가 더 미안해할 것이다.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낫겠다. 순이가 편한 방법을 택하자. 미안하다, 순이야. 노트를 덮었어요. 더 이상 글자가 안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 엎드려 엉엉 울어버렸어요. 아들이 등을 토닥이고 며느리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 눈도 빨갛고 며느리도 울고 있었어요. 재훈아, 내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 네, 엄마. 나는 전혀 몰랐어. 내 아버지가 알고 있는 줄. 엄마도 아버지한테 말 못하셨잖아요. 그래, 나도 못했지.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님도 많이 괴로우셨나 봐요. 그랬겠지. 서로 알면서도 모른 척 하셨네요. 우리 둘 다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 생각에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엄마, 여기 마지막이에요. 날짜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몸이 많이 안 좋다. 병원에서 길지 않다고 했다. 순이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순이가 걱정할까봐. 내가 죽으면 순이가 어떻게 살까? 친정 동생한테 계속 돈을 보낼까? 순이야, 내가 죽어도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친정 동생 손을 놓아야 해. 그게 너를 위한 거야. 미안하다. 내가 살아서 말 못해줘서. 사랑한다, 순이야.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노트를 꼭 끌어안고 울었어요. 아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외삼촌한테 돈 보내는 거요. 잠시 긴 숨을 쉬고 말했어요. 안 보낼 거야. 아들이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요? 응. 내 아버지 말이 맞아. 이제 그만 놓아야지.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외삼촌이 또 협박하면요? 그땐 너희한테 도와달라고 할게. 당연하죠. 며느리가 웃었어요. 남편 일기장을 서랍에 넣고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도 힘들었지. 사진 속 남편이 이제야 조금 웃는 것처럼 보였어요. 미안해. 나도 말을 못해서. 이제 나 좀 살아볼게. 당신 말대로. 며칠 뒤 동생은 또 아파트 앞으로 찾아왔고
그때 명예도용 이야기까지 터져 나왔어요. 10년 전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말. 원금 3천만 원, 이자까지 합쳐 5천만 원. 그 순간, 이젠 정말 끝까지 가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와 아들 손잡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경찰서 가서 생전 처음으로 고소장에 제 이름을 썼어요. 철수야, 너 고소했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더니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누나 미쳤어. 아니, 이제야 정신 차린 거야. 누나, 나 죽어. 고소 취하해. 안 돼. 누나. 철수야, 30년 됐다. 이제 그만하자.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전화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내 옆에 가족이 있었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옆에 있어요. 그 말들이 저를 붙잡아줬어요. 한 달쯤 지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명예도용 인정됐고요. 피고 소인이 다 인정했습니다. 어르신은 채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마지막으로 전했어요. 동생분이 전해달라네요.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이제 연락 안 하겠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핸드폰 연락처에서 철수를 찾아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숫자와 이름 하나가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었는데 30년 세월이 한 번에 잘려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 영정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진짜 놓았어. 사진 속 남편이 이제야 웃네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요. 국민연금 92만 원. 여전히 빠듯해요. 하지만 이제 제 통장에서 친정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은 없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에 대해 배웠어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한대요. 연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할머니 힘들 때 우리한테 말해야 돼요. 그래, 알았어. 약속? 작은 손가락이랑 약속을 했어요. 며느리는 요즘 저를 자주 데리고 나가요. 어머니, 같이 병원 가요. 어머니, 다음 주엔 여행 가요. 아들은 가끔 이래요. 엄마, 이제는 뭐든지 우리한테 먼저 말해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해요. 그래, 알았다. 나도 이젠 좀 배웠다. 강원도에 하루 다녀온 날 펜션 앞에서 아들이 건배하자고 했어요. 엄마 새 출발해. 어머니 자유해. 할머니 행복해.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밤에 테라스에 앉아 별을 보는데 며느리가 묻더라고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잠시 생각해 봤어요. 돈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아요. 무릎은 여전히 쑤시고 병원도 계속 다녀야 하고 그래도 응, 행복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있으니까. 남편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 사랑한다, 순이야. 저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보, 나도 사랑해. 그리고 나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볼게. 국민연금 하나로 사는 인생이지만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에요. 숨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무엇보다 저 자신과 함께 창밖에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지만 또렷하게 나도 이제 저 별처럼 살고 싶어요. 작아도 희미해 보여도 내 자리에서 분명하게 그렇게요. 이제부터